횡설수설 사서삼경을 아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창밖에는 장미꽃이 활짝 펴서 향기를 뿜고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고휘를 넘긴 노인들은 저 아름다운 장미, 활짝 핀 장미를 오월이 되어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촌음을 아껴 써야겠죠. 일촌광음, 일촌금이라고 했죠. 짧은 시간이 금덩어리와 같다 하는 이런 옛사람들의 그 시간을 아껴 쓰는, 시간을 애석해 하는 그러한 심정을 담은 구절도 있습니다. 일촌광음, 불가경이라고 하지만 일촌광음, 일촌금. 일촌광음이 일촌의 금과 같다. 오늘은 맹자 33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용자왈, 치지는 막서너조, 치지는 막서너조라. 그리고 막불서너공, 여기까지만 볼까요? 용자라는 사람은 아마 맹자 앞실의 사람 같은데 주나라 사람이죠. 옛날 아주 현명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자라는 것은 그 위대한 인물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자라고 든 것은 어느 나라의 대부였다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장관급의 고위관직에 있던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공자라고 할 때도 공자가 또 나라의 법무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자왈 치지 막서너조, 이 토지를 다스리는 데에는 치지죠. 치지는 막선이라는 것은 뭐뭐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제일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뭐냐? 조법, 도울 조자 아닙니까? 이 조법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리고 막불선의 공, 이 막불선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뭐냐? 공은 바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공을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공을 어떻게 설명해? 여기까지가 용자의 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맹자가 설명을 합니다. 맹자는 그 당시에 경제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어요. 도덕을 굉장히 강조하고 다니고 있었지만 경제에도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자는, 이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수세지 중 이위상, 교수세지 중 이위상. 이 교라는 것은 뭐냐면 비교하다는 말입니다. 비교하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수세지 중이라는 것은 이 여러 해의 여러 해를 비교하여, 그러니까 여러 해의 수확량을 비교해서 그 가운데를 이 중심으로 가운데를 이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늘 해마다 내는 세금의 표준으로 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흉년에도 쌀 5가마니, 또 풍년에도 쌀 5가마니, 뭐 이런 방식이 바로 공이라는 세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세라는 것은 풍년이잖아요. 즐거운 세월이라는 말은 풍년이란 말인데, 풍년에는 림미랑여, 다취지 이 불학, 즉 과취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림미라는 것은 뭐냐면 두음법칙이 되는 인미죠. 쌀들이 곡식이 이런 말입니다. 곡식이, 낭여라는 것은 뭐냐면 어지러이 흩어져 있어서, 아주 어지러이 흩어져 있으면서 쌓여 있는 것. 온 사방에 그냥 곡식이 낯가리가 막 그대로 온 사방에 있는 거예요. 이게 풍년의 모습이잖아요. 이 풍년에는 곡식이 낭여, 막 온 사방에 흩어져 있으면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취지 이 불이학, 많이 좀 수확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쌀 5가마니를 걷는다면 10가마니 뭐 이렇게 거두어도 다취지죠. 다취지 불리학,
이것을 학정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학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참 재미있는 글자인데요. 이 학이라는 글자는, 처음에 글자는 보면 이렇게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말이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호랑이 무늬가 있어요. 이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모양이에요. 이게 학자의 갑골문에서의 처음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에는 이것이 위에 이 호랑이 호자에다가, 이 호랑이 머리라 하지만 호랑이를 뜻하죠. 밑에 꼬리를 안더라도 호랑이잖아요. 요 밑에는 꼬리인데, 여기 꼬리인데, 꼬리를 달지 않아도 호랑이잖아요. 예. 그리고 옆에다가 사람 인자리 있었어요. 이게 또 학자가 이렇게 변했다가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 티그처럼, 한글에 티그처럼 생긴 글자, 이것은 바로 요것이 변한 것이니까 이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모양이에요. 이거 학자가. 학대하다, 그죠? 가학적인 이런 학자는 바로 호랑이가 맹수와 사람을 잡아먹듯이 사람을 괴롭힌다 하는 것이 바로 학자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거두어 간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아들어 가는 게 좀 많이 가져가라 이거예요. 이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과취지 적게 가져가고, 평상시와 똑같이 5가마니씩 가져간다 이거예요. 10가마니 가져가도 괜찮은데, 예. 흉년에는 이 분기전이 부족즉 필취영은, 이게 뭐냐, 흉년에도 역시 쌀 5가마이라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꼭 5가마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한마지기에 몇 마지기에 5가마이라 이렇게 정해 놓았다면, 예, 이 분자는 말이죠. 이 분자가 참, 이것도 알고 보면 재미있는 글자인데, 이게 원래 의생이냐면, 이런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예요. 바구니. 거기다가 왼손, 오른손으로 바구니를 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른 똥덩어리입니다. 짐승이거나 사람이나 이 똥덩어리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이게 거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해서 이게 똥덩어리인데 뒤에 잘못 변해가지고 이 쌀미차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요것이 말이죠. 이런 모양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달을 이자하고 전혀 다른 글자인데, 이런 모양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모양이 이렇게. 그리고 이런 똥덩어리들이 다 쌀미차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저분한 것을, 똥덩어리를 청소하다는 뜻인데, 뒤에 변해가지고 뭐냐면 똥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똥분자잖아요. 똥분자. 예, 똥분자. 우리 시대에 아주 옛날에 70년대, 60, 70년대 방영우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는데, 불얘기, 똥예, 불얘기, 옛날에 무슨 얘기 말해, 불얘기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었는데, 참 좋은 소설인데 좀 많이 읽히지 않는 것 같아요. 소설도 보면 그 시대의 이 파도, 경랑을 이기지 못하고 침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방영웅 작가의 불얘기라는 거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쌀미자가 아니고 원래는 이 똥덩어리였다는 것이, 그렇죠? 이게 여기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냐, 분기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분자는 똥으로 만든 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밭에 거름주기에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거름거리도 없어. 그러니까 이 흉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데도 필취영은, 영이라는 것은 5마지기라고 5가마니를 했으면 5가마니를 가득 채운 찰령자잖아요. 5가마니를 그대로 전과 똑같이 받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용자가 말하기를, 치지 막 써넣어줘. 치지는 막 써넣어줘. 막 불써넣어 공이라는 게 제일 나쁘다는 말이죠. 공자는 원래 여러분 알다시피
이 조개 패자가 이건 뭡니까? 이 재물이고요. 이 공자는 발음 귀여운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뭘 바친다. 그래서 공물, 그렇죠? 예, 공물 할 때 공자를 쓰는 겁니다. 납공, 뭐 납공이라는 말도 쓰고 납자, 예, 납공이라고도 쓰고 공자를 많이 쓰죠. 예. 그래서 막 불써놓고 근데 공을 다시 설명하기를 교수세지, 교는 비교하단 말이에요. 수세지 중 여러 해의 수학을 수학량의 그 가운데, 예, 가운데 한 해는 뭐 40, 한 해는 50, 한 해는 60, 또 한 해 그다음에 60, 그다음에 30 나왔다면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5로 이렇게 해서 그 액수를 늘 내는 상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흉년이 되면 이 곡식들이 막 어지러이 흩어져 있고 막 쌓여 있고 이렇게 해도 그래서 많이 이 세금으로 걷어가도 학대한다고 학정이라고 안 할 텐데도 가져가지 않고 일정한 액수만 가져간다 그래요. 네. 적게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 흉년은 그 반대로 그 밭에 걸음하기에도 밭에 걸음주기에도 바쁜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흉년일 수밖에 없는데도 그때도 역시 일제로 정해진 액수 그대로 거둬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융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용자가 얘기하기를 조법은 아주 나쁜 것이고 조법은 아주 좋은 것이고 공법은 아주 나쁜 것인데 공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것이죠. 넘어갈까요? 위민부모. 위민부모라는 것은 백성의 부모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백성의 부모가 되었다. 지도자는 백성의 부모. 요즘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주 오래동안 이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위정자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위민부모,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가지고 사민,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해해연인데 발음이 좀 잘못됐네요. 해해연이라는 뭐냐면 훑어보는 눈을 이렇게 꼬라보는 훑어보는 모양이에요. 종세 근동이죠. 그러니까 한 해 내내 이 눈을 훑으면서 장차 종세 근동이라는 것은 이 겨울이 올 때까지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둘 때까지 그때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아주 이 고생하면서 움직인다, 노동을 한다 이거죠. 근동이라는 말이죠. 예. 이렇게 해도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갈까 하면서 속으로 앙심을 품고 임금 쪽을 향해서 눈을 꼬라보면서 한 해 내내 죽으라고 고생을 해도 부득이 양기 부모, 그 부모를 그 1년 내내 고생을 하고도 그 부모를 제대로 봉양할 수 없어요. 이 양이라는 것은 봉양이란 말이죠. 봉양할 수 없어요. 칭대의 익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칭대라는 빚을 낸다는 말이에요. 빚을 내어가지고 이 익지라는 것은 더한다. 자기가 내는 세금 모자라는 거. 그러니까 모자라는 세금의 정액을 채워넣는다. 이게 바로 익지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로치 전호과, 그러니까 노인들은 노동력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쉽게 또 병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전호고학이라는 건 뭐냐면 굶어 죽어서 결국은 얘들이 무덤에도 묻지도 못하고 그냥 구덩이에서 갖다 고른다 이거예요. 약간 구덩이 속에 거기에서 거기가 그냥 공동묘지처럼 갖다 던져버렸네. 구학에서 구부르고 있고 있으니 구덩이에서 뒹굴게 된다면 오제기 위민 부모야. 그죠? 왕이 백성의 부모라는 뜻은 어디에 있느냐? 오제랑 어디에 있느냐? 어찌 어느 곳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무슨 백성들의 부모란 말이냐? 부모이면서 백성들을 헐벗고 굶어 죽게 한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결국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면 안 된다, 나라가. 이 윗사람부터 내핍 생활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 윗사람들이 막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국고를 탕진하고 마음대로 막 쓰고 말이지. 이런 것도 오늘날에서도 만약에 그런 정권이 있다면 그런 건 좀 경고를 받아야 마땅하죠. 네. 그러니까 좋은 정부라는 것은 세금을 좀 적게 걷어가지고 백성들이, 시민들이 누구나 다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은 정부, 이게 좋은 정부라는 것이죠. 네. 넘어갑니다. 부세록, 그 다음에 이 대대로 이 녹을 받는 거, 대를 이어서 복록을 주는 것입니다. 부세록은 등고행지, 지금 등문공에게 얘기하잖아요. 등문공, 명자가 등문공에게 얘기하는데, 등나라에서 원래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록을 대대로 이 귀족들에게 일정한 봉급을 주는 것이죠. 시경에 이르기를, 시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아공전 수급아사, 이런 말이 있어요. 시경에 보면, 공전, 여러분, 공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정전제인데, 여기 공전이잖아요. 우아공전, 우리 공전의 비를 먼저 내리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미칠급 아사, 우리들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세요 하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여기 공을 앞세우고 자기 살을 뒤로 하는 선공후사하는 그런 마음. 예. 이게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라 이거죠.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전에 비를 내리고 나서 우리 사전에도 비를 내려주소서, 오 하늘이며, 이런 말이죠. 네. 유조위유 공전, 이 조법은 말이죠. 공전의 위유 공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법은 오직 공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니까 공전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죠. 네. 유차관지 이 시를 통해서 보았을 때 수주, 그러니까 주나라도 역시, 주나라 역시 이 숫자는 비록이라는 말은 별로 없는 말, 별로 의미가 없죠. 비록 주나라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략해버리고 주나라 역시 조법을 사용했다. 조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법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설위 상서 학교의 교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 생업이 좀 안정이 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는 뭘 하느냐면, 그러니까 그 다음 뭐냐면 설위라는 것은 설치하여, 이런 말이죠. 상서 학교. 예. 상서 학교는 전부 다 요즘 말하는 이 배우는 곳이에요. 전부 다 상서 학교가 전부 다 배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상서 학교를 설치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뭘 가르쳤냐? 상자는 뭐냐면 양야. 그 상자는 보면 여기 집이 있고 양양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교라는 것은, 학교 갈 때 교라는 것은 뭐냐면 가르칠 것이다 이거예요. 이 발음이 같아서 그렇지 학교 할 때 교자가 이게 옳다는 말이죠. 우리 다 이걸 쓰고 있지만 이거는 뭐 형틀의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발음이 같아서 빌려 쓰는데, 우리가 보통 교라고 하지만 교라는 그 본뜻은 뭐냐면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서라는 것은 뭐냐면, 서라는 건 차례 서지 않습니까? 이게 사야, 이 사라는 건 활쏘기, 예악사어 서수라는 것이 유계라 그래서 누구나 다 기본으로 배우는 것인데, 우리를 친다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국어, 산수, 사생, 자연, 뭐 체육, 뭐 예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게 6가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뭡니까? 서자는 바로 학교라는 곳인데, 사야, 활쏘기, 활쏘기, 그렇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쏘기를 익힌다는 뜻이에요. 학즉 3대 공지. 그런데 학이라는 글자, 학교, 상서 학교 그러는데, 학이라는 글자는 3대 공지,
하은주가 전부 다, 그렇죠? 공통적으로 학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학이라는 것은. 네. 이 대만의 이 유명한 문자학자로서 캐나다에서 거의 평생을 보냈던 허진웅 선생이라는 그 학자는 이 학자를 새끼, 그리고 두 손, 그리고 지붕,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 이 지붕을, 집을 만드는 것이죠. 거주지를 만드는데 이 새끼를 가지고 지붕을 덮고 이렇게 해서 바람이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학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설 가운데서 이 설을 따르고 있는 편입니다. 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구나. 학적 3대 공지, 개, 소위, 명, 인류냐. 모두가, 이 학교, 그러니까 상서 학교가 전부 인간의 윤리를 밝히는 그 목표가 거기 있었다 이거죠. 그 결국 뭐냐면 인간교육이죠. 이 전부 다 이게 인간교육, 인륜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인간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죠. 네. 인륜 명어상, 인륜이 윗사람에게 그 윗사람들이 인륜에 대해서 확실한 인의의 지신도 좋고 말이죠. 그 우리가 뭡니까? 그 부자유친 뭐 이거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권신유의 이거 다 인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인간 요즘 뭐 꼭 그것보다는 인간과 인간끼리 해야 될 기본 도리, 이걸 인륜을 본다면, 인륜을 윗사람이 인륜에 대해서 밝아지면 소민 친어하, 소민들이 백성들은 서로 아래에서 서로 친밀하게 싸우지 않고 화목을 하면서 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을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이상하네. 여기네. 유왕작이 왕자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정말 가마력으로서 천하를 통일하는, 무력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가마력,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그 모범이 되어서 천하를 통일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필례취법, 반드시, 레라는 것은 이 등나라에 와서, 지금 등문공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조법으로 하라는 거 있잖아요. 권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와서 취법, 이 등나라를 본받을 것이니 시위 왕자사에, 이것은 뭐냐면 왕자의 등나라가 뭐 천하의 왕이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큰 나라들이 있는데 등나라는 너무나 작아서 희망은 없지만, 당신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정말 그 훌륭한 이 통일군주가 될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당신이 여기 와서 법을 받고, 여기 와서 자기 행정의 전범으로 삼아서 이렇게 된다면 당신은 왕자의 이 위대한 통일을 이룰 만한 그런 옛날처럼 문왕 같은 그런 사람들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당신이 직접은 하지 못하더라도 통일된 천하를 통일할 그런 임금의 위대한 군주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시경에 이르기를 뭐라 했냐면, 주수 구방 기명유신. 여러분, 그 일본 명치유신, 메이지 유신 알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네. 이 유신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명치 유신이나 10월 유신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외에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정치적인 문제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 유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청나라 말기에 유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강유의, 양계초 이런 사람들의 무술 유신, 무술 변법, 무술 유신, 이 유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유신을 오로지 새롭게 한다 이런 말이니까, 새롭게 한단 말이죠. 혁명은 아니고, 혁명보다 이 개선,
계량 가운데서 최고 단계를 유신이라 그런다. 그래서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왜 오래된 나라는 뭐냐면 저 오래전부터 지방의 조그마한 제후국으로서 계속 존속해 왔잖아요. 주나라도. 그래서 주나라가 아주 오래된 나라지만 기명, 이 명이라는 명은 하늘이 준 천명이에요. 이 중국 주나라 때부터는 이 최고의 통치권이 이 강고한 권력보다도 그 지도자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이 하늘을 대신해서 권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뀔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사람들이 그 하늘에 그 받은 천명이 새롭다. 누구냐? 문왕지위야. 그리고 문왕이 다시 바로 은나라의 이 주라는 임금을, 주왕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그 문왕이 직접 못했지만 늙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못했지만 그 아들인 무왕이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문왕지위야.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지만 하늘로부터 받은 천명은 새롭다. 그러니까 이 천하를 통일하고 새롭게 재정비할 임무가 바로 이 주라는 저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 나라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문왕주의야. 자, 역행지. 그대 등문공이죠. 그대가 역행지 힘써 행한다면, 바로 문왕이 했던 이 어진 정치를 행한다면, 역이신자지국 이 등나라로 자지국 그대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등나라를 유신해서 새롭게 해서 안정된 국가로 만들어서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이거 참. 사필전문 정지. 사필전문 정지. 맹자왈 자지군 장행 인정 선택이 사자 자 필면지 부인정 필자 경계시. 이것도 맹자의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필전, 이 필전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등문공이 자기 신하는 필정을 시켜서 문정지, 정전법에 대해서, 정지는 정전법이란 말이죠. 정전법에 대해서 맹자에게 물었더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게 자지군 그대의 임금, 바로 등문공이죠. 그대의 임금이 장차 인정 어진 정치를 행하려고 선택이 뽑아서, 누구냐? 그대 앞에 생각되지만 그대를 뽑아서 자대를 나에게 보냈으니, 사신으로 보냈으니, 이런 말이죠. 자필면지 그대는 반드시 이 일을 허수히 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주의해서 내 말도 잘 듣고 또 이 등문공의 뜻을 잘 헤아려서 등문공의 어진 정치를 잘 보좌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대는 반드시 노력해야 될 것이다. 부인정 어진 정사는 반드시 뭐로부터 경계. 이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 제도를 소유권이나 이런 공전 사전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그 땅 문제를 정확하게 아무도 불만이 없게 해결하는데, 거기에 인정은 거기서 시작한다. 경계에서부터 시작한다. 중요한 말이죠. 이 경계를, 이때 경계는 이 경자가 되죠. 이 경계, 땅길의 경계를
이 경이라는 것은 뭐 이때 경륜이라는 말이니까 어떤 정한다, 확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네. 경계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토지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이 우리도 고려 말이란 또 보니까 말이죠. 그 조준이나 정도전 이런 분들이나 또 그게 변화했다고 또 조선 중기나 조선 후기로 오면서 계속 토지 이 분배 문제, 토지 문제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복잡해지고 토지 문제가 안정이 되면 나라가 안정기가 되고 하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쭉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해방 이후에 우리 신정부가 1948년부터 시작되는 신정부가 그런 대로 제일 잘하는 것이 예, 농민들에게 토지를 돌려준 거.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경자 유기전. 그러니까 경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게 한다. 이 손문 이래의 그 정책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 이전에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대지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바로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있었고 그것이 성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경계가 시작되는데 경계 부정 넘어갑니다. 경계 부정. 그러니까 이 토지 제도를 고역하는 토지를 잘 고역하는 이것이 바르지 못하다면 경계가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지라는 것은 아까 말한 이거 정전의 땅이죠. 이것이 불균, 이 균자는 마찬가지예요. 이 균형이 깨져버려요. 균형이 없어요. 예. 이렇게 되면 토지가 균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록 불평. 그러니까 이 토지 그 땅에서 어떤 놈은 좀 더 많이 가져가 버리고, 요건 많이 가져가 버리고, 여기는 좀 적게 가져가게 되고, 여기가 좀 더 늘어나 버리고, 줄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결국은 거기서 공록 불평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확해서 얻는 복록 역시 공평하지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시고로 그런 까닭으로 폭군과 이 오리, 탐관 오리, 아주 이 더러운 관리들은, 부정한 관리들은 탐관 오리죠. 필만기 경계,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을 태만히 한다 이거예요. 그게 좀 힘센 놈에게 많이 줘버리고 힘 없는 사람에게 적게 수탈하고 이런 불공평한 이 토지 이 구분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 기정, 이 토지를 구역하는 것을 바르게 한다면 토지 분배를 바르게 하고 분전제록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백성에게 이 토지를 분배해주고 그리고 관리들의 요거는 분전은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것이고 제록은 그 관리들에게 사로부터 시작되어 대부에 올라가는 사대부까지 이 귀족이 포함되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복록을 정하는 것을 정하는 것을 가좌의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앉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은 일어서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앉아서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힘들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구역, 토지 제도를 잘하는 것이 분전제로 가장 저기에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특히 농본주의 농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전과 제록 이런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전 제록을 쉽게 할 수 있다. 가좌의정이야. 등나라는 이 부는 별 의미가 없죠.
우리 당신의 덕나라는 양지 편소. 덕나라는 양지라는 것은 땅 양자 땅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평양 그러면 말이죠. 평평한 들이 많은 일단 뭐 산보다는 넓은 들이 있는 이 땅이라는 평양이란 말이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양이라는 그 바로 땅이라는 말인데, 예. 덕나라는 양지, 그러니까 영토가 편소라는 것은 뭐냐면 넓지 못하다는 거예요. 쪼만해 하잖아요. 그죠? 사방 100리밖에 안 되잖아요. 예. 협소하지만 장위 군자언, 장위 소인언. 여기서 위자는 말이죠. 후세 학자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 이 같은 유자하고 마찬가지다. 예. 거기에 보면 덕나라 비록 땅이 적고 조그만 나라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군자도 있고 야인들은 들에서 농사지는 농민들이 또 군자들 떼고 농민들 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무군자 막치 야인, 군자가 없으면 이때 군자는 아주 양심적이고 훌륭한 공직자들, 공무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일반 농사를 지는 사람, 요즘은 산업공상에 다 포함되지만 이런 사람들을 잘 다스릴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다스릴 수 없고, 또 야인이 없으면, 농공상에 해당 일을 하는 야인이 없으면 요즘 말로 하면 막양군자, 이 공무원들, 사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먹여 살 수가 없다. 막양군자. 무야인 막양군자. 그렇죠? 이런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청야 구일이죠. 여기 덕나라가 있는데, 이 덕나라 판도가 이만큼을 칩시다. 여기가 덕나라 수도, 서울이에요. 이 야에는, 이게 야지요. 이 지역에서는 9일, 그러니까 9분의 1 세금으로 세금을 9분의 1을 세금을 내게 하여 조법을 사용하고, 아까 말한 조법 있잖아요. 조법을 사용하고, 조법이, 용자가 말하기를 조법이 가장 훌륭하고 공법이 제일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 조법. 국중은 바로 여기입니다. 국중. 여기 바로 이 등문공이 있는 여기 중심지죠. 여기는 국중 11사자부 10분의 1세를 하게 해라. 예. 여기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확에 10분의 1을 내게 하고 좀 더 가볍게 하고 난 다음에 자부라는 것은 자진납세하게 하라. 자부. 스스로 세금을 바치게 하라. 자진납세. 이렇게 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부등 양지 편서 장위 군자언 장위 야인은, 그 장유 군자언 장유 야인은 군자도 있고 야인도 있다. 그러니까 이 군자와 야인이 서로 상호 이 절장 보단의 관계, 그리고 서로 돕는 관계, 상호 보조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따로 평과 평이 갈라져서 완전히 계급 간의 대립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도 그 유학의 기본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군자 막치 야인, 군자가 없으면 야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방법이 없고 잘 다스릴 수가 없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생산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죠. 그래서 청컨대 이 덕나라에서는, 들에서는 9일이죠. 9분의 1세를 거두는 조세를, 조법, 그걸 가지고 세제로 만들고, 국중에는 당신이 있는 그 중심지 수도,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11세를 하는데 자부, 스스로가 자진납세하도록, 강제로 징수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꺼이 군나라의 경영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뭐 그 뒤에 보면 말이죠. 요즘 우리가 이 고대 그 농업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들으면 좀 진보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대강 글자로 보면 경이하. 그러니까 경대부, 경이하, 대부사, 필유규전. 이 규전이라는 제도에서 가지고, 규전이라는 뭐냐면, 규자는 이 주자가 깨끗할 결자와 같은 글자라고 했습니다. 결자와 같은 글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위다배나 마찬가지죠. 제위다배. 우리 제위답이라 그러잖아요. 제사를 제위답, 우리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제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거기서 나는 수확량은, 수확품은 전부 제사 쓰는데 사용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 규전이 있는데, 규전은 대개 한 50무 정도로 한다. 여부는 뭐냐면 그 집에 장강한 아들이나 뭐 동생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25무를 더 준다, 이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었거나 그 다음에 이사, 죽거나 이사를 가도 마을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 조세에 대한 저항이 없이 사람을 살아가게 해준다면, 사람이 죽어도 그것도 이사를 가도 이렇게 해도 그 죽을 때까지 거기 살 것이고 이사도 안 간다, 이런 말입니다. 무출량이라는 그 말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리고 향전동정, 그 향전동정은 뭐냐면 마을에 정전을, 동정이라는 것은 같이 나누어서 경작한단 말이에요. 경작해서 하게 되고, 농사도 같이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농사를 짓다가, 그죠? 여기에 모여 들어가지고 여기에 농사 같이 짓고, 그 협조해서 서로 일을 나눠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향전동정이고, 출입상우라는 것은 뭐냐면, 이 드나들고, 서로 드나들며 서로 친구처럼, 그러니까 서로 이 출입을 하면서 그 집에 가게 또 오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벗으로 지내고, 그 다음에 수망상조라는 건 뭐냐면, 뭐 도둑놈이 온다거나 혹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지키고 망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걸 때도 서로 도와서 교대교대로 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빼주고, 막 이런 것을 수망상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상부지, 질병이 생겨서 걷지 못한다거나 움직이지 못한다면 없고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이 생활을 돌봐주거나, 꼼짝 못하는 사람, 마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생활을 돌봐주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 이게 질병상부지죠. 이렇게 되게 되면 백성들이 모두 친목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서로 친애하고 화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매우 근본적인, 원칙적인 이야기들이죠. 어디 갔습니까? 예. 네. 방리이정. 예. 방리이정이라는 것은 사방일리가 이 사방의 일리란 말이죠. 이것이 이 정이라. 그리고 여기 사방일리, 여기 일리 사방일리가 정이라. 그리고 정구백묘, 그러니까 그 각 정의 넓이는 900묘라 이거죠. 정 900묘. 각 정은 900묘가 되는데 기중이 공전. 이게 뭐 900묘인데 그저 요 부분이 공전자라 이거죠. 공전. 팔가계 400묘. 8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집이죠. 8집이 각각 사적으로 백무씩을 가지고 동양공전, 합동해서 요 공전을 가꾼다, 경작한다. 이 양이라는 것은 경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공사필. 그래서 공전의 농사 일을 끝낸 다음에 공사필 연후에 감치사사. 우선 이 일을 같이 한다 이거죠. 이 일을 해결하고 난 뒤에 각각 흩어져 가지고 자기 밭농사를 짓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연후 감치사사. 이게 소위 별 야이냐.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군자와 야인을 구별하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야인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규정해 놓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대략이야. 이것이 정전제에 관한, 아까 필전을 시켜서 등문공이 맹자에게 와서 필전을 시켜서
이 정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려달라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쭉 말하면서 이것이 그 대략이다. 예, 정전제에 관한 대략이다. 약부 윤택지. 이게 윤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뭐 보충하는 거 이런 거. 예, 좀 약간의 이 세절, 이 간을 세자, 세절을 하죠. 이런 것들은 윤택지 하는 방법, 것들은 즉 바로 제 군여자의 그 등문공과 필전 자네에게 달렸다. 두 사람이 의논해서 잘 운용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배영자의 정전제의 그 기본 틀인데, 이 두고두고 이 동아시아 이 한자 문화권에서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이 정전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변형시키는 것이 뭐 많잖아요. 여전제 뭐 혹은 무슨 제 해가지고 수많은 그 전제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참 논의를 펴나갔죠. 요걸 개선한 것이 또 뭐 이 정전제보다 더 개량된 것, 더 개선된 것이 없을까? 각 시대마다 고민을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이런 그 역사가 이어졌었죠. 오늘은 여러분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정전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날씨도 더운 데다가 저 자신이 매우 부족해서 마음이 더 더워지는군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